이번 단어는 우리가 원자의 반지름에 대해서 해볼 텐데, 자, 먼저 원자의 반지름, 이게 뭐냐를 한번 봐볼게. 원자 반지름. 자, 당연히 이제 핵이 있겠지. 여기 중심이 있어, 핵. 그리고 이제 원자과 전자, 가장 끝에 있는 전자. 자, 보통 여기까지의 거리를 반지름, 우리가 R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자, 전자. 자, 얘네들은 어디에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부터 전자까지의 거리를 잴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얘가 확률로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자,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 H 이렇게 결합을 해. 그럼 결합을 했을 때 원자 핵이 있겠지. 여기 핵. 그 얘네들 핵. 근데 핵은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반을 딱 자르면 되겠지. 그래서 이 반인 2분의 R을 반지름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이게 결합을 했기 때문에 반지름하고 오차는 있겠지. 하지만 이제 이렇게는 측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측정을 못한다. 자, 그리고 이제 18쪽. 자, 뭐 헬륨. 자, 18쪽 같은 경우 되게 안정하지. 그래서 얘는 결합을 하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을 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해서 또 18쪽을 측정하는 건 있는데, 그건 고등학교 교과서 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반지름을 측정한다라고 알면 되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크다 작다만 비교할 거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 왜냐면 크다 작다도 어차피 이 길이 그냥 대략적으로만 볼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측정하지만 이렇게 비교는 해줄 거다 라고 이제 알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원자 반지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얘네들도 당연히 주기적 경향성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줄게. 자, 얘가 이제 20번까지의 주기율표인데, 우리는 어차피 2주기, 3주기, 4주기 하나만 해보면 알겠지. 그럼 당연히 경향성이 있으니까 2주기만 한번 해볼게. 자, 2주기인데 리튬부터. 얘는 이제 3번이잖아. 자, 3번이니까 원자핵이 플러스 3이야. 그리고 이제 껍질이 2개니까 내가 여기까지의 거리를 그냥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이게 리튬, Li. 그럼 Li랑 베릴륨을 한번 비교해 볼게. 자, 베릴륨은 이제 4번이야. 자, 4번인데 얘도 껍질이 2개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의 거리를 그냥 반지름이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자, 유효 핵전화를 여기서 봐줘야 돼. 유효 핵전화. 자, 이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영상을 한번 보고 오고, 리튬하고 베릴륨의 유효 핵전화 중 누가 더 컸냐? 베릴륨이 더 컸지. 자, 핵전화가 크다는 소리는 뭐야? 이거를 세게 잡아당긴다. 그러니까 리튬이랑 베릴륨 중에 베릴륨이 잡아당기는 힘이 센 거야. 그럼 힘이 세니까 이쪽으로 전자가 많이 끌려가겠지. 그럼 많이 끌려가면 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겠지. 그래서 내가 리튬하고 베릴륨 중에는 리튬이 더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번호인 붕소. 자, 얘도 마찬가지지. 근데 얘는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다? 더 세지지. 더 세니까 베릴륨보다 크기가 더 작아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유효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2주기를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런 식의 경향성을 가져. 이렇게. 그럼 당연히 3주기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은 주기에서는 이런 식의 경향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4주기도 이렇게.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 근데 단순히 그냥 암기를 하지 말고 이거를 좀 기억을 해줘. 얘가 언제일 때?
같은 주기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는 봤고, 그럼 족을 한번 봐볼게. 얘를 이제 지우고. 자, 같은 족일 때는 뭐 대표적으로 리튬하고 나트륨이 있겠지. 그래서 리튬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플러스 3에 얘는 껍질이 2개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은 이제 플러스 1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껍질이 3개. 이렇게 돼. 그럼 여기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유효액 전하는 누가 더 크냐? 리튬하고 나트륨 중에 나트륨이 당기는 힘은 세거든. 그러니까 얘가 잡아당기는 게 되게 세. 유효액 전하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트륨의 크기가 작냐?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잡아당기는 힘은 세지만 기본 골격이 얘가 훨씬 커. 그러니까 아무리 3개가 작아져도 이 2개보단 작아질 수 없다. 그래서 껍질 자체가 많아서 얘는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당연히 K는 사죽이니까 껍질이 더 많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경향성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주기에서 물어봤을 때, 그 다음 같은 족에서 물어봤을 때, 이거는 되게 쉬운데, 자, 이제 이걸 한번 봐볼게. 그럼 족이랑 주기가 다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랑 산소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래. 자, 여기서 마그네슘은 3족이지. 근데 2족이야. 그 다음에 O 같은 경우는 이제 2족이 16족. 자,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주냐? 바로는 비교 못하고, 자, 마그네슘이랑 산소. 자, 여기 있거든. MgO, MgO. 자, 공통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걸 찾아주면 돼. 그게 이제 베릴륨 아니면 S겠지? 뭐 둘 중에 아무나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S로 봐볼게. 그럼 마그네슘이랑 S랑 비교하면은 Mg가 더 크지? 경향성. 그 다음에 이제 O랑 S랑 비교하래. 자, 그럼 O랑 S랑 비교하면 O가 더 작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학에서 나타나는 뭐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얘가 Mg가 O보다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는 비교가 가능하다. 비교 가능. 그래서 얘가 더 크다. 근데 이제 다른 거를 또 한번 봐볼게. 자, 얘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자, 요런 거. 베릴륨하고 S랑 한번 비교해보래. 황. 자, 그럼 베릴륨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얘는 2족이 2족. 그 다음에 이제 황은 3족이 16족이야.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야. 족이랑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인 얘를 찾아주면 돼. 그럼 공통인 얘가 베릴륨하고 O.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그 다음에 O랑 S랑 비교하면 어때? 얘는 더 크지. 그럼 우리가 베릴륨 S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얘가 이제 뭐 5칸 같다, 얘가 뭐 1칸 같다 이런 걸로 비교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출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교가 불가능이야. 모른다. 비교 불가. 그래서 혹시 족이랑 주기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대다수의 근데 문제는 같은 주기 아니면 같은 족에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얘가 원자 반지름. 그 다음은 이제 이온 반지름을 할 텐데,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자, 2가지가 있지. 양이온, 음이온. 근데 이제 양이온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보면은 나트륨이 있겠지. Na. 근데 Na 같은 경우 이제 11번이니까, 자, 여기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두 번째 8개, 세 번째 하나. 그래서 얘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얘는 NA가 전자를 하나 버리지. 그러니까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 두 번째에 8개. 그래서 얘 같은 경우 Na 플러스가 되지. 자, 그럼 양이온이 됐을 때는 껍질 자체가 줄어들지. 자,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된다?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크기는 감소한다. 그래서 양이온 나오면은 무조건 감소. 이렇게 해주면 돼. 무조건 감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지. 그래서 그 다음 음이온.
그럼 음이온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얘가 F가 있는데, 자, 플로린. 이건 9번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두 번째 kop질에 7개. 그래서 얘는 전자를 하나 얻어. 그래서 얻으면 어떻게 되냐? F-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돼. 그래서 F-. 근데 얘는 이제 껍질이 같아. 그래서 껍질을 볼 필요는 없고 뭐를 봐줘야 되냐?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전자가 하나가 많아져. 그래서 반발력이 커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7개가 밀어내는 거야. 얘는 이제 8개가 밀어내지. 그러니까 8개가 밀어내니까 크기가 커지겠지. 자, 그래서 양이온이 나왔어. 그럼 그냥 크기 감소. 음이온이 나왔어. 그럼 크기가 그냥 증가.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건 이제 웬만해서 잘 이제 단독적으로는 안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이게 나오지. 자, 예를 한번 해볼게. 등전자 이온. 자, 이제 등전자가 무슨 뜻이냐? 이게 같다지. 그러니까 전자의 수가 같은 이온. 이런 뜻이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O. 자, 얘는 O2-가 되지. 안정하면.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Na+. 뭐 다음은 Mg2+. 자, 얘네들 같은 경우 전부 누구처럼 되냐? 다 네온처럼 전자를 갖지. 다 네온처럼 돼. 얘도 네온. 얘도 네온. 이것도 네온. 그러니까 전자가 전부 10개씩 있어. 그럼 이제 산소는 중앙이 +8이지, 핵이. 그리고 이제 전자가 여기에 2개, 8개 이렇게 있다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F 같은 경우 이제 +9번에 얘도 전자가 2개, 8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트륨은 +11에 2개, 8개. 그 다음에 얘는 +12에 2개, 8개. 자, 그래서 전부 다 전자가 똑같고 차이는 어디서 나냐? 이거지. 핵에서 나지. 이 원자 핵. 자, 그럼 이제 12번. 얘가 가장 크잖아. 가장 크면은 전자를 가장 세게 잡아당기지. 그러니까 핵전하가 가장 세기 때문에 핵전하가 세서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크다. 그럼 크기 자체는 어떻게 돼야 돼? 가장 작다. 이렇게 봐주면 돼. 반대로 얘는 이제 핵전하가 되게 작지. 그럼 핵전하가 작다는 소리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크기는 커져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뭐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개념이야. 근데 실제 문제는 이제 조건을 복잡하게 줘. 뭐 오비탈까지 섞어서 주기 때문에 뭐 연습 문제는 충분히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